대낮 흉기난동으로 홍역을 치렀던 주민센터 직원들이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찔릴 줄 알았어요, 실은.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정신병력이 있는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데 속사정 들어봤습니다. 2,000명 조합원이 참가한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심각한 내홍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항을 비밀스럽게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조합장의 배임이다, 음해다, 진통이 커지면서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화재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대피 방법에는 무관심합니다. 아찔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요령, 광양 초고층 아파트 화재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제주 성산포를 운항하던 카페리오가 석 달 만에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적어도 2년은 운항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지역의 불신과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의 한 주민센터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용기 있는 공무원 한 명이 제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가해자는 정신병원에만 응급 입원해 있을 뿐 언제 퇴원할지 모르는 상태여서 해당 주민센터의 직원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위험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속사정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주민센터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전화응대가 불친절하다며 민원인 A씨가 챙겨온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다행히 주민센터 직원이 몸싸움 끝에 A씨의 흉기를 빼앗아 제압했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찔릴 줄 알았어요, 실은.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자기가 찔림을 당할 줄 알았대요. A씨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 정신병력 이력이 드러나 현재 정신병동에 응급 입원한 상태. 추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중하지 않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를 해칠 우려는 구속 요건의 부가적인 고려사항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불안할 뿐입니다. 마주칠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점이 걱정되는 건데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될까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문가는 가해자 중심의 형사소송 절차 속에서 그나마 경찰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 이제 형사사법제도가 사실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종의 묻지마 범죄인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이나 두려움이 좀 크니까 그런 것들 경찰이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겠죠. A씨의 응급 입원 기한이 끝나감에 따라 경찰은 입원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건 당시의 아찔한 기억과 보복의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한 광양 황길지구 개발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직 조합장의 배임 소지를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해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만들기 위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양시 황길지구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장이 수십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고발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A업체를 시공사로 수의 계약한 다음 조합원들도 모르게 시가 500억 원 상당의 땅의 처분권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황길지구의 채비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도 안 나온 상태인데 갑자기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개 입찰을 해서 많이 쓴 금액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 공고도 안 하고 감정평가도 없이. 고발인인 비대위 측은 A업체가 이렇게 받은 처분권을 제3업체에게 팔아넘겨 부족한 자본금을 채우고 있다며 조합장과의 짬짬이가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조합장이 1,6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것도
조합원 1,800명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사항을 비밀스럽게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지금까지 이런 비대위도 없었을 것이고 전 조합원이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알고 있다면 의구심을 안 갖게 되는 거죠.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이나 예산 집행, 채비디 처분까지 중요한 현안은 모두 12명의 이사진과 의논을 결정하고 있다며 음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20억 원에 불과한 부산 소재 중소기업인 A업체가 어떻게 수천억짜리 사업의 독점 시공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문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가상 상품을 만들어 고율의 이자를 준다면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순천과 부산,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 수십 명을 모집한 뒤 4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44살 A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이후에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모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4월 신대지구 모 어린이집에서 생후 19개월 영아를 밀치고 억압하며 학대한 혐의로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3건의 학대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고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광주 지역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던 시민 1명이 오늘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확진자의 가족 3명도 오늘 오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해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양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별다른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광양 44층 아파트의 아찔한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아파트 화재가 도내에서만 사흘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고층에다 많은 세대가 밀집해 있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데요. 김한수 기자가 소방시설과 대피 장소 등 대피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광양의 한 아파트 44층에서 대낮에 발생한 화재 현장. 불이 난 집안에 6개월 된 아이와 있던 30대 주부가 현장 소방대원과 긴급 대화를 나눕니다. 그 옆에 벽을 부수고 대피할 수 있어요? 네. 그거 벽 부수세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소방관의 안내로 벽을 뚫고 나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 벽의 명칭은 경량 칸막이, 두께 9mm로 아파트 베란다 외벽에 설치돼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벽과 다를 바 없지만 두드려보면 안이 빈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이 벽을 뚫으면 곧바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공간을 꼭 확인하셔서 어떠한 적치물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피용 계단을 활용한 옥상 대피가 우선. 연기가 확산할 수 있는 아파트 방화문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늘 닫혀 있어야 합니다.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 확인과 약재가 굳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동 점검하는 연기 감지기도 고장 유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면 일부러 소리를 꺼놓거나 고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감지기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소방서에서 이 점검기를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전남에서만 사흘에 한 번꼴인 323건, 이로 인해 2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라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을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현재 22개 시군에 설치 운영 중인 39곳의 도시 대기 측정소를 대상으로 지역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등을 고려해 현행 2개로 나누어진 경보 발령 권역을 서너 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여수에 8곳, 순천 5곳, 광양 4곳 등 22개 시군 전역에 39곳의 대기 측정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진입하는 군도 11호선 우회도로 3.24km가 오는 8일 개통됩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노선은 봉내면 교동에서 나로 우주센터로 연결되는 위험 도로 구간을 터널로 개설해 선형 개량한 도로로 운행거리가 3.24km로 1.66km가 단축되고 통행시간도 8분에서 3분으로 단축됩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해 항로를 열었던 고흥 녹동항과 제주 성산포항 간 카페리오가 석 달 만에 발을 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이 구실이었는데요. 최근 포항에서 울릉도 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석연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해수 펀드를 지원받아 새롭게 건조대 취항한 고흥 녹동에서 제주 성산포 간 15,000톤급 카페리 선라이즈 제주호입니다. 선라이즈 제주호는 여객 정원 630명에 170대 차량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여서 지역사회 내 관광,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선라이즈 제주호는 신규 취항 3개월 만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1월 31일까지 휴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선박 수리, 선박 정기검사 등의 사유로 3월 7일까지 지금 휴항 신청을 처리가 돼 있고요. 3월 8일부터 정상 운항 재개하겠다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사 측은 운항 중단에 이어 최근 포항 울릉도 간 카페리 사업자 공모에도 참여했습니다. 고흥 제주 간 항로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사 측은 녹동 신항의 선석 증설이 지연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누적된 적자 부담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12개 노선의 13척에 이르는 치열한 제주도 항로 경쟁 속에서 수익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선사 측이 녹동에서 성산포 간 항로를 최소 2년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공군 역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뭔가 있지 않냐 하고 우리 녹동 도양 사람들은 주민들은 좀 이제 소문이 이 사람들이 허가만 내놓고 포항이나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것을 정말 갖고 있죠. 선사 측은 조만간 사과 입장을 밝힐 계획이지만 지역사회 내 냉소적 시선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난달 순천과 여수의 인구는 증가했지만 광양과 고흥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순천은 28만 2,600명, 여수는 28만 400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420여 명과 250여 명이 증가했지만 광양은 15만 1,000여 명, 고흥은 6만 3,800여 명으로 각각 720여 명과 5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전체 인구수는 185만 500여 명으로 970여 명이 감소했으며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이후 도내 인구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 인근에서 숭어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일대를 조사한 결과 인근 숭어 양식장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업자는 한파로 인해 산소 공급기가 고장나 물고기가 폐사했고 유출 방지 시설까지 손상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이 도내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원 논평에서 앞으로 도지사가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노동자와 가족들의 건강과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애초 요구했던 노동자 샤워시설 설치와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점은 도의원들이 민생 현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설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귀성객과 관광객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여수 엑스포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버스와 여객선 터미널 등에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용객들의 발열 유무 등을 확인하고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위판을 수협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그동안 민물장어의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의무 위판제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와 다르게 위판장 분산으로 가격 변동폭이 컸다며 앞으로 해당 수협이 공동 위판장을 지정해 가격 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양식수산물의 원가 보장과 가격 예측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가 잠실에서 올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KBO가 오늘 발표한 2021 정규 시즌 경기 일정에 따르면 기아 타이거스는 4월 3일 개막전을 잠실에서 두산과 치르게 됐습니다. 홈 팬들이 기다리는 기아의 광주 개막전은 오는 4월 9일 지난해 우승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치러집니다.